그 목소리는 마치 예리하게 벼린 유리 조각처럼 박하나의 고막을 찔렀다.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히 꺼지는 듯한 감각. 토요일 오후 모처럼의 해방감으로 들떠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랜 친구 이수진의 손에 이끌려 발을 들인 홍대 앞은 그야말로 젊음의 용광로였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거리, 현란한 네온사인,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힙하다는 편집숍 더 셀렉티드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듯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조명 아래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서 막 걸어 나온 듯 완벽하게 꾸민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투박하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손에는 방금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집어든 밝은 라벤더 색상의 실크 원피스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부드러운 감촉, 하늘하늘한 실루엣. 평소에 그녀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꿈결같이 아름다운 옷이었다. 아주 어릴 적 유치원 학예회에서 백설 공주 역할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같이 까만 애가 무슨 공주야. 숲속의 난쟁이 친구 역할이나 해야지라는 짓궂은 남자아이들의 놀림과 하나는 피부가 어두워서 드레스 색깔이 잘 안 받을 것 같네 라는 선생님의 애매한 말에 결국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무대 뒤에서 홀로 울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옷장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나도 이런 예쁜 옷 딱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면 안 되는 걸까? 수진의 격려 어린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마법에 홀린 듯 원피스를 집어들고 대형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자신의 몸에 살짝 대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는 십수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가차없이 헤집어 놓았다. 고개를 돌리자 한눈에도 값비싸 보이는 트위드 재킷을 걸친 여자가 팔짱을 낀 채 하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 인형처럼 오뚝한 코, 길고 풍성한 속눈썹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 강세라였다. 세라 더 트렌드세터라는 계정으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 그녀는 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비슷한 분위기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하나를 곁눈질하고 있었다. 뭐예요, 지금? 보다 못한 수진이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나섰다. 하지만 세라는 수진을 마치 공기라도 되는 듯 투명 인간 취급하며 여전히 하나에게서 조롱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편집숍 안의 모든 시선이 삽시간에 하나에게로 집중되었다. 숨 막히는 침묵. 하나의 뺨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발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이런 혐오스러운 시선, 이런 잔인한 말들. 하나의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그녀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체격, 남들보다 조금 더 어두운 피부색. 그것은 마치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처럼 늘 평가와 지적 그리고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는 마음씨가 참 착해. 그런데 여자애가 너무 뚱뚱해서 남자들이 싫어할까봐 걱정이야. 그림에 재능이 있네. 피부색만 좀 하얗고 이국적인 느낌만 덜했더라면 모델로도 손색 없었을 텐데. 그런 식의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 속에서 그녀는 늘 움츠러들어야 했다. 하나의 손이 가느다랗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꿈결 같던 라벤더색 원피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셔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때 곁에 있던 수진이 하나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힘껏 감싸 잡았다. 친구의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나의 얼어붙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수진의 눈빛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 오늘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깊게 심호흡을 하자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한때 두려움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실례지만 방금 하신 말씀
저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와 함께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세라는 뜻밖이란 듯 잠시 놀란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특유의 비웃음을 머금고 한층 더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 찔리셨나 봐요? 자기 객관화가 좀 되시는 모양이네. 당연히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우리 가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와야죠. 댁처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심지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도 의심스러운 분이 함부로 어울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세라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잔인해졌고 이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하나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주변은 더욱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몇몇은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하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했다. 제 이름은 박하나이고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피부색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곱슬머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마른 몸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저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고 모욕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있고 나약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세라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란 반반한 얼굴이나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눈빛은 진솔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끄럽던 편집숍 안은 이제 거짓말처럼 조용해져 있었다. 강세라의 친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죽인 채 하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제 그림 속에는 다양한 인종과 체형,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 그대로 서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캔버스에 담아낼 때 저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당신의 그 편협하고 오만한 시선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의 시선은 이제 강세라 개인을 넘어 그녀를 둘러싼 채 침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소위 자기 관리라는 것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소중한 개성을 말살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천박한 자기 관리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제 모습 그대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편집숍이 정말로 당신 말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면 그 기준은 결코 값비싼 옷이나 인형 같은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다름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매장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세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차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듯 보였던 얼굴 근육들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명백한 비난과 경멸을 담아 강세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흥미나 호기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듯한 집단적인 질책과도 같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늦까짓게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 떠들어대는 건데? 주제 파악이나 좀 제대로 하지 그래?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린 강세라가 결국 이성을 잃은 듯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나 자신감을 전혀 담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잔뜩 날이 선 히스테리에 가까웠으며 그 이면에는 극도의 초조함과 깊은 불안감이 역력하게 배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쪽 구석에서 친구와 함께 조용히 옷을 고르고 있던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불쑥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요, 아줌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분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서 밥이라도 먹여준대요. 그리고 여기 이 가게가 당신 혼자 전세 낸 곳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침묵을 깨고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외침은 신호탄이라도 된 듯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함께 하나에게 동조하고 강세라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보기 민망하네요. 저런 사람이 무슨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라고. 인성은 완전 바닥이네. 바닥.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씨가 저렇게 못됐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누군가는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강세라의 일그러진 얼굴과 당황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나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SNS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더 셀렉티드 편집숍에서 벌어진 갑질 인플루언서의 추악한 실체를 생생하게 폭로합니다. 하고 외치기까지 했다.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한때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강세라는 이제 조롱과 비난의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과 인정사정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입술만 파르르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대중의 시선들이 이제는 그녀를 심판하는 냉혹한 배심원들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재수 없어. 다들 재수 없어. 결국 강세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었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저주 섞인 한마디를 내뱉으며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편집숍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싸늘한 침묵과 함께 뭐라 형용하기 힘든 묘한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감돌았다. 이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하나야, 정말 잘했어.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나의 어깨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용기를 내어 강세라에게 처음으로 대항했던 여학생이 하나에게 다가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오늘 언니 덕분에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그녀의 진심으로 반짝이는 눈빛 속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몇몇 손님들도 하나에게 다가와 따뜻한 지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제가 다 후련해요.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SNS 계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목소리였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숍 매니저인 김민준도 이전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시게 해서,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들 저희 직원들 모두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매장 운영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홍대 편집숍 갑질 인플루언서 강세라 만행 사건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강세라의 과거 언행과 인성을 비난하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마비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그녀와 관련된 광고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반면 하나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은 사이다 발언, 개념 일침녀 등장 등의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공유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의도치 않게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반응이 다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강세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나? 솔직히 자기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흑인이 왜 한국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나대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뭘 잘했다고. 저것도 다 관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쇼하는 거 아니냐. 딱 보니 관종이네 등등. 하나를 향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근거 없는 조롱, 혐오스러운 2차 가해성 댓글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하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든 빛과 그림자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쓰라렸지만 동시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다는 사실에 한 줄기 작은 위안과 함께 희미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하나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그날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로 인해 느꼈던 생각들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정리하여 올렸다.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뚱뚱하고 피부가 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저에게 있어 부끄럽거나 애써 숨겨야만 하는 약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타고난 모습, 저라는 한 인간을 이루는 개성적인 일부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과 모양, 크기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바로 그 개개인의 다름이야말로 이 세상을 단조롭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끝없이 괴로워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하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글은 또 한 번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과거 그녀와 비슷한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의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일일이 정성스러운 답글을 달며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그림을 통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결심했고 다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담은 그림 에세이 출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여러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들로부터 강연 요청 또한 쇄도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과거에 자신처럼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 한편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를 누렸던 강세라는 결국 대중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간간히 그녀의 근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기도 했지만 대중의 싸늘한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진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곱씹고 있을지도 몰랐다. 비록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진정한 변화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는 법이니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드디어 하나의 첫 번째 그림 에세이 나의 색깔, 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예상 외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박하나 작가는 우리 사회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던지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 위축되던 과거의 뚱뚱하고 까만 여자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당당한 예술가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사랑할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증거였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하나는 자신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독자 사인회를 위해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았다. 사인회장 안은 그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행사장 한가운데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법한 어린 소녀 하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수줍은 표정으로 그녀 앞에 다가섰다. 살짝 까무잡잡한 피부에 통통한 볼살이 귀여운 아이였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엄마의 등 뒤에 숨어 있다가 이내 작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 분명한 그림 한 장을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 속에는 마치 햇살을 머금은 듯 다양한 색깔의 예쁜 꽃들이 환하게 활짝 피어 있었고 그 다채로운 꽃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그림 속 소녀의 모습이 지금의 박하나와 어딘지 모르게 꼭 닮아 보였다. 작가님, 저도 커서 작가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 그리는 사람이 꼭 될 거예요. 소녀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만히 바라보던 하나의 가슴 속으로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의 물결이 조용히 밀려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소녀의 동그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우리 아가씨는 분명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훨씬 더 다채롭고 예쁜 색깔들이 가득하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결코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나 격렬한 투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햇살을 비춰주는 일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수많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서로 어우러져 아름답고 풍요로운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는 여전히 때때로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불편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과거의 자신처럼 홀로 아파하며 숨어 지내는 세상의 모든 박하나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희망의 등불 같은 존재로 세상 앞에 더욱 당당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고 그녀가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는 그녀의 그림처럼 다채롭고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햇살 좋은 봄날의 거리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나의 어깨 위로 마치 축복처럼 달콤한 라벤더 향기를 품은 따스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